매일 하는 샤워가 우리 몸의 순환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다리 붓기, 손발 저림, 그 답답한 증상들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경험 말입니다. 또는 손발이 항상 차갑고 한겨울도 아닌데 전기장판 없이는 잠들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뭐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다가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아셨나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매년 가정 내 낙상사고로 병원을 찾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나 순환 저하로 어지러움을 느껴 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요.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 중에도, 친구 중에도,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다리가 저녁만 되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밤에는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걱정되는 건 걱정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붓기가 점점 심해지고, 손발 저림이 더 자주 찾아오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관리를 시작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 답이 있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에요.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샤워 시간, 그 짧은 시간을 조금만 다르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던 사람으로서 오늘 제가 알게 된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의 순환이 왜 중요한지 먼저 알아봅시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볼게요. 혈액순환이 왜 중요할까요?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그런데 막상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액은 마치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과 산소를 몸 구석구석 배달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야 할 노폐물을 수거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죠. 이 택배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예전만큼 탄력적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특히 심장에서 먼 곳일수록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림프 순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림프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림프액은 세포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노폐물을 모아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흐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의학 연구들을 보면요. 규칙적인 온열 자극과 부드러운 마사지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특히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는 샤워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씻어야 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과 다리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퉁퉁 붓는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혈액과 림프액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고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올라가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순환 문제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발이 차갑거나 종아리가 자주 붓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도 모두 순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샤워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따뜻한 물로 발과 다리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요.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온은 대략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는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발목부터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세요. 마치 양말을 신는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거예요. 살살, 정말 부드럽게 쓰다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할까요? 다리에 고여있는 혈액과 림프액을 심장 쪽으로 되돌려 보내는 걸 돕기 위해서입니다.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까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거죠. 종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이 펌프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도 잊지 마세요. 무릎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역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골고루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양쪽 다리 합쳐서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죠? 무릎 주변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계단 오르내릴 때 뻐근하거나 오래 걸으면 아프거나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시큰거리는 경험들 말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고 체중을 지탱하면서 많은 부담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거나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무릎 관리에도 온열 자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무릎 전체를 감싸듯이 씻어주세요. 무릎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도 꼼꼼하게요. 특히 무릎 뒤쪽은 중요합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의학용어로는 슬화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혈관과 림프절이 지나가고 있어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을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셔주시고요. 손가락 4개를 모아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역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아기 피부를 만지듯이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무릎의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가 심한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꼭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관절염이나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관리 방법이지 치료 방법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고관절 부위도 중요합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큰 관절입니다. 다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도 나이가 들면서 뻣뻣해지고 불편해지기 쉬운 곳입니다. 고관절 주변, 그러니까 엉덩이 옆쪽과 사타구니 부위도 샤워할 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위에도 큰 혈관과 림프절이 있어서 하체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타구니 쪽은 좀 민망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접히는 부분, 그러니까 팬티라인 부분 말씀입니다. 여기를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리고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눌러주는데요. 5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손을 떼는 걸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요. 잘 익은 복숭아를 살짝 누르는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는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손바닥으로 쓸어 내려주세요. 10번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 흐름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체 순환이 개선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발이 덜 차가워질 수 있고요. 다리 붓기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체에 고여있던 수분이 순환이 되면서 낮 동안 배출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 만에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손과 팔. 하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상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손과 팔도 마찬가지로 순환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손이 저리거나 손가락 끝이 시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거나 손가락 관절이 뻣뻣한 적은요. 이것도 모두 순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작업을 하는 부위죠. 손가락 하나하나에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도 심장에서 먼 곳이라 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샤워할 때 손도 꼼꼼히 관리해 주세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듯이 충분히 적셔주시고요. 한 손으로 다른 손을 감싸서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손바닥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시고요. 손가락 하나하나도 신경 써주세요. 손가락 끝은 말초순환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손가락 부리에서 끝까지 살살 잡아당기듯이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손목도 잊지 마세요. 손목을 천천히 돌려주면서 따뜻한 물로 씻어주시면 손목 관절에도 좋고 손 전체의 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팔도 마찬가지예요. 손목에서 팔꿈치, 팔꿈치에서 어깨 방향으로 쓸어 올려주세요. 역시 아래에서 위로, 심장 방향으로 올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손과 팔의 순환이 좋아지면 손저림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침에 손이 붓는 증상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의 뻣뻣함도 나아질 수 있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과 어깨, 긴장을 풀어주세요.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죠? 저도 자식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뉴스도 보고 친구들이랑 메시지도 주고받고 그래요. 편리하기는 한데 문제는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도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뻣뻣해지죠. 목이 뻣뻣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목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경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목 근육이 긴장해서 딱딱해지면 이 혈관을 압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샤워할 때가 좋은 기회예요. 따뜻한 물을 목 뒤쪽에 집중적으로 쏴주세요. 샤워기 수압을 적당히 세게 해서 목덜미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1분 정도만 해도 목 근육이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물을 맞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왼쪽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천천히 목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해주세요. 비누칠을 한 다음에는 손으로도 마사지 해주세요. 목 뒤쪽을 손바닥으로 감싸서 아래에서 위로, 머리 쪽으로 쓸어 올려주세요. 혈액이 뇌로 올라간다고 상상하면서 부드럽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어깨에 힘을 빼고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앞으로 5번, 뒤로 5번 정도요.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 기분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수면의 질도 좋아질 수 있고요. 뇌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목은 정말 중요한 부위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거나 급하게 돌리면 안 돼요. 목 디스크나 다른 목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꼭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복부와 가슴, 중심을 따뜻하게. 이제 우리 몸의 중심부로 가보겠습니다. 복부와 가슴 부위 말씀입니다. 혹시 배가 차갑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여름에도 배만은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배는 우리 몸의 중심이고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배가 차가우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몸 전체가 냉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온몸의 순환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샤워할 때 복부도 신경 써서 관리해 주세요. 따뜻한 물로 배 전체를 씻어주시고요. 비누칠을 한 다음에 손바닥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주세요. 왜 시계 방향일까요? 우리 장의 흐름이 시계 방향이거든요.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장 운동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정말 부드럽게 아기 배를 쓰다듬듯이 해주세요.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슴 한가운데 명치 부분도 중요합니다. 명치는 갈비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살짝 들어간 곳인데요. 여기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려주세요. 이 부분을 마사지할 때는 호흡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손을 명치에 올려놓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세요. 이렇게 5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깊은 호흡은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을 수 있어요. 복부와 가슴을 따뜻하게 관리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숙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면서 면역력 유지에도 좋을 수 있어요. 다만 배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가슴에 답답함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위장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건강 관리 방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실천할 때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샤워할 때 할 수 있는 순환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물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좋지 않아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갑자기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변할 수 있거든요. 적당한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손을 물에 넣었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온도요. 뜨겁다고 느껴지면 안 돼요. 둘째, 마사지 강도입니다.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면 안 됩니다. 특히 림프 순환을 돕기 위한 마사지는 정말 부드럽게 해야 해요. 림프관은 혈관보다 얇고 약해서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아기 피부를 만지듯이 두부를 만지듯이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아프면 안 돼요. 아프다는 건 너무 세게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샤워를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건조하기 쉬운데 너무 오래 씻으면 피부의 기름기가 다 씻겨나가서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 하신다고 해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샤워 전체 시간이 15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넷째,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어떤 분들은 며칠 만에 효과를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한 달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째, 샤워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샤워 후에는 물기를 잘 닦아주시고요. 특히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같은 곳은 꼼꼼히 닦아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피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습도 잊지 마세요. 샤워 후 피부가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다리와 팔은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꼼꼼히 발라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상적인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다리가 심하게 붓고 붓기가 며칠 동안 계속되는 경우, 특히 한쪽 다리만 붓거나 붓기와 함께 통증이나 열감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혈전이나 다른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이 증상이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당뇨나 신경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심장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하거나 두통이 심한 경우, 뇌혈관이나 혈압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관절의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가 있는 경우, 관절염이나 다른 관절 질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시도하시기 전에 먼저 병원에 가보세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일상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온열 자극이나 마사지가 모든 분들에게 적합한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괜찮다는 말씀을 들으신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피부 질환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부위는 피해서 하셔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중간에 놓치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핵심은 샤워 시간을 활용한 혈액순환 관리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하체 관리였습니다. 발과 다리를 따뜻한 물로 씻으면서 아래에서 위로, 심장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세요. 종아리와 허벅지를 골고루 해주시고요. 무릎 주변, 특히 무릎 뒤쪽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고관절 부위와 사타구니 쪽도 따뜻한 물로 적셔주시고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두 번째로 상체 관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손과 팔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시고요. 손가락 하나하나도 신경 써주세요. 목과 어깨는 따뜻한 물로 긴장을 풀어주시고 머리 뒤에서 머리 쪽으로 쓸어 올려주세요. 세 번째로 중심부 관리였습니다.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고 명치 부분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서 깊은 호흡을 해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있었죠.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로 따뜻하게, 너무 뜨겁지 않게, 마사지는 아주 부드럽게, 아프지 않을 정도로, 시간은 전체 10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개인차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일상 관리 방법이지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한 붓기, 지속되는 통증,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거창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하는 샤워 시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활용하자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비법은 없어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샤워할 때 5분, 10분 정도만 투자해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이면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작은 시간이 우리 몸의 순환을 돕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 아닐까요? 처음에는 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려니까요. 하지만 며칠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다리가 덜 붓는다든지 손발이 덜 차갑다든지 잠을 더 잘 잔다든지 하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시면 뿌듯함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 다리가 자주 붓는다거나 손발이 차갑다거나 순환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배우자분이나 친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나눠주세요. 건강정보는 나눌수록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걸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알면 좋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샤워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해보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조금씩 관리하면서 말이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